특허법 시행 2015년 1월 1일 법률 제1만 2753호 2014년 6월 11일 일부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이 법은 발명을 보호 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한다. 2. 특허 발명 이란 특허를 받은 발명을 말한다. 3. 실시 란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가 물건의 발명인 경우 그 물건을 생산 사용 양도 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에 청약을 하는 행위. 나 방법의 발명인 경우 그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다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인 경우 나목의 행위 외에 그 방법에 의하여 생산한 물건을 사용, 양도, 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에 청약을 하는 행위. 제3조 제1항 미성년자 피한정 후견인 또는 피성년 후견인은 법정 대리인에 의하지 아니하면 특허에 관한 출원 청구, 그 밖의 절차를 밟을 수 없다. 다만 미성년자와 피한정 후견인이 독립하여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항 제1항의 법정 대리인은 후견 감독인의 동의 없이 상대방이 청구한 심판 또는 재심에 대한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제4조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사단 또는 재단의 이름으로 출원 심사의 청구인, 심판의 청구인 피청구인 또는 재심의 청구인 피청구인이 될 수 있다. 제5조 제1항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자는 제외자가 국내에 체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제외자의 특허에 관한 대리인으로서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에 의해서만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거나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행정청이 한 처분에 대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2항 특허 관리인은 위임된 권한의 범위에서 특허에 관한 모든 절차 및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행정청이 한 처분에 관한 소송에서 본인을 대리한다. 제6조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로부터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것을 위임받은 대리인은 특별히 권한을 위임받아야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특허 관리인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특허 출원의 변경, 포기, 취하. 2. 특허권의 포기. 3. 특허권 존속 기간의 연장 등록 출원의 취하. 4. 신청의 취하. 5. 청구의 취하. 6. 제55조 제1항에 따른 우선권 주장 또는 그 취하. 7. 제132조의 3에 따른 심판 청구. 8. 복대리인의 선임. 제7조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대리인의 대리권은 서면으로서 증명하여야 한다. 제7조 A 행위 능력 또는 법정 대리권이 없거나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데 필요한 권한의 위임에 흠이 있는 자가 밟은 절차는 보정된 당사자나 법정 대리인이 추인하면 행위를 한 때로 소급하여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8조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의 대리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도 소멸하지 아니한다. 1. 본인의 사망이나 행위 능력의 상실. 2. 본인인 법인의 합병에 의한 소멸. 3. 본인인 수탁자의 신탁 임무 종료. 4. 법정 대리인의 사망이나 행위 능력의 상실. 5. 법정 대리인의 대리권 소멸이나 변경. 제9조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대리인이 2인 이상이면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 대하여 각각의 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한다. 제10조 제1항 특허청장 또는 제145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심판장은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그 절차를 원활히 수행할 수 없거나 구술심리에서 진술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등 그 절차를 밟는 데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대리인을 선임하여 그 절차를 밟을 것을 명할 수 있다. 제2항 특허청장 또는 심판장은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대리인이 그 절차를 원활히 수행할 수 없거나 구술심리에서 진술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등 그 절차를 밟는 데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그 대리인을 바꾸어 선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3항 특허청장 또는 심판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변리사로 하여금 대리하게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4항 특허청장 또는 심판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하거나
대리인을 바꾸어 선임할 것을 명령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 또는 제2항에 따른 대리인이 그 전에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 대하여 한 특허에 관한 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효로 할 수 있다. 제11조 제1항 2인 이상이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각자가 모두를 대표한다. 다만 대표자를 선정하여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신고하면 그 대표자만이 모두를 대표할 수 있다. 1. 특허 출원의 변경, 포기, 취하. 2. 특허권 존속 기간의 연장 등록 출원의 취하. 3. 신청의 취하. 4. 청구의 취하. 5. 제55조 제1항에 따른 우선권 주장 또는 그 취하. 6. 제132조의 3에 따른 심판 청구. 제2항, 제1항 단서에 따라 대표자를 선정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대표자로 선임된 사실을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제12조 대리인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법 제1편 제도장제사절을 준용한다. 제13조 제외자의 특허권 또는 특허에 관한 권리에 관하여 특허 관리인이 있으면 그 특허 관리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를, 특허 관리인이 없으면 특허청 소재지를 민사소송법 제11조에 따른 재산이 있는 곳으로 본다. 제14조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서 정한 기간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기간의 첫날은 계산에 넣지 아니한다. 다만 그 기간이 오전 0시부터 시작하는 경우에는 계산에 넣는다. 2. 기간을 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는 역에 따라 계산한다. 3. 월 또는 연의 처음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마지막의 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날로 기간이 만료한다. 다만 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 마지막 월에 해당하는 날이 없으면 그 월의 마지막 날로 기간이 만료한다. 4. 특허에 관한 절차에서 기간의 마지막 날이 공휴일에 해당하면 기간은 그 다음 날로 만료한다. 제15조 제1항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청구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제132조의 3에 따른 심판의 청구기간을 30일 이내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자의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횟수 및 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제2항 특허청장 특허심판원장 심판장 또는 제57조 제1항에 따른 심사관은 이 법에 따라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청구에 따라 그 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하거나 직권으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특허청장 등은 그 절차의 이해관계인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단축 또는 연장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3항 심판장은 이 법에 따라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기일을 정한 경우에는 청구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그 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제16조 제1항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제46조에 따른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에 그 보정을 하지 아니하면 특허에 관한 절차를 무효로 할 수 있다. 다만 제82조 제2항에 따른 심사청구료를 내지 아니하여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에 그 심사청구료를 내지 아니하면 특허 출원서에 첨부한 명세서에 관한 보정을 무효로 할 수 있다. 제2항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제1항에 따라 특허에 관한 절차가 무효로 된 경우로서 지정된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이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의한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보정명령을 받은 자의 청구에 따라 그 무효 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지정된 기간의 만료일부터 1년이 지났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항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제1항 본문, 단서에 따른 무효 처분 또는 제2항 본문에 따른 무효 처분의 취소 처분을 할 때에는 그 보정명령을 받은 자에게 처분 통지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제17조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은 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다음 각 호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키지 못한 절차를 추후 보완할 수 있다. 다만 그 기간의 만료일부터 1년이 지났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32조의 3에 따른 심판의 청구기간. 2. 제180조 제1항에 따른 재심의 청구기간. 제18조 특허권 또는 특허에 관한 권리에 관하여 밟은 절차의 효력은 그 특허권
또는 특허에 관한 권리의 승계인에게 미친다. 제19조. 특허청장 또는 심판장은 특허에 관한 절차가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일 때 특허권 또는 특허에 관한 권리가 이전되면 그 특허권 또는 특허에 관한 권리의 승계인에 대하여 그 절차를 속행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 특허에 관한 절차가 다음 각 호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절차는 중단된다. 다만 절차를 밟을 것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2. 당사자인 법인이 합병에 따라 소멸한 경우. 3. 당사자가 절차를 밟을 능력을 상실한 경우. 4. 당사자의 법정 대리인이 사망하거나 그 대리권을 상실한 경우. 5. 당사자의 신탁에 의한 수탁자의 임무가 끝난 경우. 6. 제1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대표자가 사망하거나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 7. 파산관제인 등 일정한 자격에 따라 자기 이름으로 남을 위하여 당사자가 된 자가 그 자격을 잃거나 사망한 경우. 제21조, 제20조에 따라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절차가 중단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그 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 1. 제20조 제1호의 경우 사망한 당사자의 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 또는 법률에 따라 절차를 속행할 자. 다만 상속인은 상속을 포기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절차를 수계하지 못한다. 2. 제20조 제2호의 경우 합병에 따라 설립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3. 제20조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절차를 밟을 능력을 회복한 당사자 또는 법정 대리인이 된 자. 4. 제20조 제5호의 경우 새로운 수탁자. 5. 제20조 제6호의 경우 새로운 대표자 또는 각 당사자. 6. 제20조 제7호의 경우 같은 자격을 가진 자. 제22조, 제1항, 제20조에 따라 중단된 절차에 관한 수계 신청은 제21조 각 호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상대방은 특허청장 또는 제143조에 따른 심판관에게 제21조 각 호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수계 신청할 것을 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2항, 특허청장 또는 심판장은 제20조에 따라 중단된 절차에 관한 수계 신청이 있으면 그 사실을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 제3항, 특허청장 또는 심판관은 제20조에 따라 중단된 절차에 관한 수계 신청에 대하여 직권으로 조사하여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한다. 제4항, 특허청장 또는 심판관은 결정 또는 심결의 등본을 송달한 후에 중단된 절차에 관한 수계 신청에 대해서는 수계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5항, 특허청장 또는 심판관은 제21조 각 호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중단된 절차를 수계하지 아니하면 직권으로 기간을 정하여 수계를 명하여야 한다. 제6항, 제5항에 따른 기간에 수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에 수계가 있는 것으로 본다. 제7항, 특허청장 또는 심판장은 제6항에 따라 수계가 있는 것으로 본 경우에는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23조, 제1항, 특허청장 또는 심판관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절차는 그 사유가 없어질 때까지 중지된다. 제2항, 당사자에게 일정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절차를 속행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특허청장 또는 심판관은 결정으로 장애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그 절차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제3항, 특허청장 또는 심판관은 제2항에 따른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4항,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중지나 제3항에 따른 취소를 하였을 때에는 특허청장 또는 심판장은 그 사실을 각각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24조, 특허에 관한 절차가 중단되거나 중지된 경우에는 그 기간의 진행은 정지되고 그 절차의 수계 통지를 하거나 그 절차를 속행하였을 때부터 다시 모든 기간이 진행된다. 제25조, 제외자 중 외국인은 다음 각 호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허권 또는 특허에 관한 권리를 누릴 수 없다. 1. 그 외국인이 속하는 국가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그 국가의 국민과 같은 조건으로 특허권 또는 특허에 관한 권리를 인정하는 경우. 2. 대한민국이 그 외국인에 대하여 특허권 또는 특허에 관한 권리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외국인이 속하는 국가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그 국가의 국민과 같은 조건으로 특허권 또는 특허에 관한 권리를 인정하는 경우. 3. 조약 또는 이에 준하는 것에 따라 특허권 또는 특허에 관한 권리가 인정되는 경우. 제28조 제1항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는 출원서, 청구서, 그 밖의 서류는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도달한 날부터 제출의 효력이 발생한다. 제2항 제1항의 출원서, 청구서, 그 밖의 서류를 우편으로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에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다만 특허권 및 특허에 관한 권리의 등록 신청 서류와 특허 협력 조약 제2조에 따른 국제 출원에 관한 서류를 우편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가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도달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1. 우편물의 통신 일부인에 표시된 날이 분명한 경우 표시된 날. 2. 우편물의 통신 일부인에 표시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우체국에 제출한 날을 우편물 수령증에 의하여 증명한 날. 제3항 삭제. 제4항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편물의 지연, 우편물의 망실 및 우편 업무의 중단으로 인한 서류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28조 A 제1항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자신의 고유번호의 부여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2항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신청인에게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3항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제1항에 따라 고유번호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그에게 직권으로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4항,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가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에 자신의 고유번호를 적어야 한다. 이 경우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도 불구하고 그 서류에 주소를 적지 아니할 수 있다. 제5항,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대리인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항, 고유번호의 부여 신청, 고유번호의 부여 및 통지, 그 밖의 고유번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28조의 3, 제1항,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는 이 법에 따라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는 특허출원서, 그 밖의 서류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전자문서화하고 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하거나 이동식 저장장치 등 전자적 기록 매체에 수록하여 제출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전자문서는 이 법에 따라 제출된 서류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제3항, 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된 전자문서는 그 문서의 제출인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접수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때에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서 사용하는 접수용 전산 정보 처리 조직의 파일에 기록된 내용으로 접수된 것으로 본다. 제4항, 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는 서류의 종류, 제출 방법, 그 밖의 전자문서에 의한 서류의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28조의 4, 제1항, 전자문서로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으려는 자는 미리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전자문서 이용 신고를 하여야 하며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는 전자문서에 제출인을 알아볼 수 있도록 전자서명을 하여야 한다. 제2항, 제28조의 3에 따라 제출된 전자문서는 제1항에 따른 전자서명을 한 자가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3항, 제1항에 따른 전자문서 이용 신고 절차, 전자서명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28조의 5, 제1항, 특허청장 특허심판원장 심판장 심판관 또는 심사관은 제28조의 4 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 이용 신고를 한 자에게 서류의 통지 및 송달을 하려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통지 등을 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한 서류의 통지 등은 서면으로 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제3항, 제1항에 따른 서류의 통지 등은 그 통지 등을 받을 자가 자신이 사용하는 전산 정보 처리 조직을 통하여 그 서류를 확인한 때에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서 사용하는 발송용 전산 정보 처리 조직의 파일에 기록된 내용으로 도달한 것으로 본다. 제4항, 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하는 통지 등의 종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2장 특허요건 및 특허 출원. 제29조, 제1항,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으로서 다음 각 호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다. 1. 특허 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이 실시된 발명. 2. 특허 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발명. 제2항. 특허 출원 전에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제1항 각 호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발명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으면 그 발명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허를 받을 수 없다. 제3항. 특허 출원한 발명이 다음 각 호의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다른 특허 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과 동일한 경우에 그 발명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허를 받을 수 없다. 다만 그 특허 출원의 발명자와 다른 특허 출원의 발명자가 같거나 그 특허 출원을 출원한 때의 출원인과 다른 특허 출원의 출원인이 같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그 특허 출원일 전에 출원된 특허 출원일 것. 2. 그 특허 출원 후 제64조에 따라 출원 공개되거나 제87조 제3항에 따라 등록 공고된 특허 출원일 것. 제4항. 특허 출원한 발명이 다음 각 호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실용신안 등록 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고안과 동일한 경우에 그 발명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허를 받을 수 없다. 다만 그 특허 출원의 발명자와 실용신안 등록 출원의 고안자가 같거나 그 특허 출원을 출원한 때의 출원인과 실용신안 등록 출원의 출원인이 같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그 특허 출원일 전에 출원된 실용신안 등록 출원일 것. 2. 그 특허 출원 후 실용신안법 제15조에 따라 준용되는 이 법 제64조에 따라 출원 공개되거나 실용신안법 제21조 제3항에 따라 등록 공고된 실용신안 등록 출원일 것. 제5항. 제3항을 적용할 때 다른 특허 출원이 제199조 제2항에 따른 국제 특허 출원인 경우 제3항 본문 중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은 국제 출원일까지 제출한 발명의 설명, 청구 범위 또는 도면으로 같은 항 제2호 중 출원 공개는 출원 공개 또는 특허 협력 조약 제21조에 따라 국제 공개로 본다. 제6항. 제4항을 적용할 때 실용신안 등록 출원이 실용신안법 제34조 제2항에 따른 국제 실용신안 등록 출원인 경우 제4항 본문 중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은 국제 출원일까지 제출한 고안의 설명, 청구 범위 또는 도면으로 같은 항 제2호 중 출원 공개는 출원 공개 또는 특허 협력 조약 제21조에 따라 국제 공개로 본다. 제7항. 제3항 또는 제4항을 적용할 때 제201조 제4항에 따라 취하한 것으로 보는 국제 특허 출원 또는 실용신안법 제35조 제4항에 따라 취하한 것으로 보는 국제 실용신안 등록 출원은 다른 특허 출원 또는 실용신안 등록 출원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30조 제1항.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발명이 다음 각 호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특허 출원을 하면 그 특허 출원된 발명에 대하여 제29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할 때에는 그 발명은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에 의하여 그 발명이 제29조 제1항 각 호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조약 또는 법률에 따라 국내 또는 국외에서 출원 공개되거나 등록 공고된 경우는 제외한다. 2.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발명이 제29조 제1항 각 호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제2항, 제1항 제1호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특허 출원서에 그 취지를 적어 출원하여야 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특허 출원일부터 30일 이내에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1조 삭제. 제32조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거나
공중의 위생을 해칠 우려가 있는 발명에 대해서는 제29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허를 받을 수 없다. 제33조 제1항 발명을 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다만 특허청 직원 및 특허 심판원 직원은 상속이나 유증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특허를 받을 수 없다. 제2항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발명한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공유한다. 제34조 발명자가 아닌 자로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인이 아닌 자가 한 특허 출원이 제33조 제1항 본문에 따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 사유로 제62조 제2호에 해당하여 특허를 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무권리자의 특허 출원 후에 한 정당한 권리자의 특허 출원은 무권리자가 특허 출원한 때에 특허 출원한 것으로 본다. 다만 무권리자가 특허를 받지 못하게 된 날부터 30일이 지난 후에 정당한 권리자가 특허 출원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5조 제33조 제1항 본문에 따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 사유로 제133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여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무권리자의 특허 출원 후에 한 정당한 권리자의 특허 출원은 무효로 된 그 특허의 출원 시에 특허 출원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특허의 등록 공고가 있는 날부터 2년이 지난 후 또는 심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이 지난 후에 정당한 권리자가 특허 출원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6조 제1항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다른 날에 둘 이상의 특허 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특허 출원한 자만이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다. 제2항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같은 날에 둘 이상의 특허 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특허 출원인 간에 협의하여 정한 하나의 특허 출원인만이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다. 다만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느 특허 출원인도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없다. 제3항 특허 출원된 발명과 실용 신안 등록 출원된 고안이 동일한 경우 그 특허 출원과 실용 신안 등록 출원이 다른 날에 출원된 것이면 제1항을 준용하고 그 특허 출원과 실용 신안 등록 출원이 같은 날에 출원된 것이면 제2항을 준용한다. 제4항 특허 출원 또는 실용 신안 등록 출원이 다음 각 호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특허 출원 또는 실용 신안 등록 출원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제2항 단서에 해당하여 그 특허 출원 또는 실용 신안 등록 출원에 대하여 거절 결정이나 거절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포기, 무효 또는 취하된 경우 2. 거절 결정이나 거절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확정된 경우 제5항 발명자 또는 고안자가 아닌 자로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실용 신안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인이 아닌 자가 한 특허 출원 또는 실용 신안 등록 출원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제6항 특허청장은 제2항의 경우에 특허 출원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협의의 결과를 신고할 것을 명하고 그 기간에 신고가 없으면 제2항에 따른 협의는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37조 제1항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이전할 수 있다. 제2항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제3항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만 그 지분을 양도할 수 있다. 제38조 제1항 특허 출원 전에 이루어진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는 그 승계인이 특허 출원을 하여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제2항 동일한 자로부터 동일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가 둘 이상인 경우 그 승계한 권리에 대하여 같은 날에 둘 이상의 특허 출원이 있으면 특허 출원인 간에 협의하여 정한 자에게만 승계의 효력이 발생한다. 제3항 동일한 자로부터 동일한 발명 및 고안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및 실용 신안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가 둘 이상인 경우 그 승계한 권리에 대하여 같은 날에 특허 출원 및 실용 신안 등록 출원이 있으면 특허 출원인 및 실용 신안 등록 출원인 간에 협의하여 정한 자에게만 승계의 효력이 발생한다. 제4항 특허 출원 후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는 상속,
그 밖의 일반 승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허 출원인 변경 신고를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5항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상속. 그 밖의 일반 승계가 있는 경우에는 승계인은 지체 없이 그 취지를 특허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6항 동일한 자로부터 동일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가 둘 이상인 경우 그 승계한 권리에 대하여 같은 날에 둘 이상의 특허 출원인 변경 신고가 있으면 신고를 한 자 간에 협의하여 정한 자에게만 신고의 효력이 발생한다. 제7항, 제2항, 제3항 또는 제6항의 경우에는 제36조 제6항을 준용한다. 제41조 제1항 정부는 국방상 필요한 경우 외국에 특허 출원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발명자 출원인 및 대리인에게 그 특허 출원의 발명을 비밀로 취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정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외국에 특허 출원을 할 수 있다. 제2항 정부는 특허 출원된 발명이 국방상 필요한 경우에는 특허를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에 국방상 필요한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수용할 수 있다. 제3항 제1항에 따른 외국의 특허 출원 금지 또는 비밀 취급에 따른 손실에 대해서는 정부는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4항 제2항에 따라 특허하지 아니하거나 수용한 경우에는 정부는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5항 제1항에 따른 외국의 특허 출원 금지 또는 비밀 취급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제6항 제1항에 따른 외국의 특허 출원 금지 또는 비밀 취급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외국의 특허 출원 금지 또는 비밀 취급에 따른 손실 보상금의 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제7항 제1항에 따른 외국의 특허 출원 금지 및 비밀 취급의 절차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용, 보상금 지급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2조 제1항 특허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특허 출원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특허 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 2. 특허 출원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 대리인이 특허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3. 발명의 명칭. 4. 발명자의 성명 및 주소. 제2항, 제1항에 따른 특허 출원서에는 발명의 설명, 청구 범위를 적은 명세서와 필요한 도면 및 요약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항, 제2항에 따른 발명의 설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그 발명을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상세하게 적을 것. 2. 그 발명의 배경이 되는 기술을 적을 것. 제4항, 제2항에 따른 청구 범위에는 보호받으려는 사항을 적은 항이 하나 이상 있어야 하며 그 청구항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발명의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될 것. 2. 발명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적혀 있을 것. 제6항, 제2항에 따른 청구 범위에는 보호받으려는 사항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발명을 특정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조, 방법, 기능, 물질 또는 이들의 결합 관계 등을 적어야 한다. 제8항, 제2항에 따른 청구 범위의 기재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 제2항에 따른 발명의 설명, 도면 및 요약서의 기재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42조 A, 제1항, 특허 출원일은 명세서 및 필요한 도면을 첨부한 특허 출원서가 특허청장에게 도달한 날로 한다. 이 경우 명세서의 청구 범위는 적지 아니할 수 있으나 발명의 설명은 적어야 한다. 제2항, 특허 출원인은 제1항 후단에 따라 특허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한 명세서에 청구 범위를 적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64조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명세서에 청구 범위를 적는 보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기한 이전에 제60조 제3항에 따른 출원심사 청구의 취지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 또는 제64조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2개월이 되는 날 중 빠른 날까지 보정을 하여야 한다. 제3항, 특허 출원인이 제2항에 따른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기한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해당 특허 출원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 제42조의 3,
제1항 특허 출원인이 명세서 및 도면을 국어가 아닌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언어로 적겠다는 취지를 특허 출원을 할 때 특허 출원서에 적은 경우에는 그 언어로 적을 수 있다. 제2항 특허 출원인이 특허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한 명세서 및 도면을 제1항에 따른 언어로 적은 특허 출원을 한 경우에는 제64조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2개월이 되는 날까지 그 명세서 및 도면의 국어 번역문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기한 이전에 제60조 제3항에 따른 출원심사 청구의 취지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 또는 제64조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2개월이 되는 날 중 빠른 날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3항, 제2항에 따라 국어 번역문을 제출한 특허 출원인은 제2항에 따른 기한 이전에 그 국어 번역문을 가름하여 새로운 국어 번역문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한 경우 2. 특허 출원인이 출원 심사에 청구를 한 경우 제4항 특허 출원인이 제2항에 따른 명세서의 국어 번역문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기한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해당 특허 출원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 제5항 특허 출원인이 제2항에 따른 국어 번역문 또는 제3항 본문에 따른 새로운 국어 번역문을 제출한 경우에는 외국어 특허 출원의 특허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한 명세서 및 도면을 그 국어 번역문에 따라 보정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3항 본문에 따라 새로운 국어 번역문을 제출한 경우에는 마지막 국어 번역문 전에 제출한 국어 번역문에 따라 보정한 것으로 보는 모든 보정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제6항 특허 출원인은 제47조 제1항에 따라 보정을 할 수 있는 기간에 최종 국어 번역문의 잘못된 번역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정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정정된 국어 번역문에 관하여는 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3조, 제42조 제2항에 따른 요약서는 기술정보로서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하며 특허 발명의 보호 범위를 정하는 데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44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 경우에는 공유자 모두가 공동으로 특허 출원을 하여야 한다. 제45조, 제1항, 특허 출원은 하나의 발명마다 하나의 특허 출원으로 한다. 다만 하나의 총괄적 발명의 개념을 형성하는 일군의 발명에 대하여 하나의 특허 출원으로 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 단서에 따라 일군의 발명에 대하여 하나의 특허 출원으로 할 수 있는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6조,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특허에 관한 절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정명령을 받은 자는 그 기간에 그 보정명령에 대한 의견서를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1. 제3조 제1항 또는 제6조를 위반한 경우 2.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방식을 위반한 경우 3. 제82조에 따라 내야 할 수수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제47조 제1항 특허 출원인은 제66조에 따른 특허 결정의 등본을 송달하기 전까지 특허 출원서에 첨부한 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할 수 있다. 다만 제63조 제1항에 따른 거절 이유 통지를 받은 후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만 보정할 수 있다. 1. 거절 이유 통지를 최초로 받거나 제2호의 거절 이유 통지가 아닌 거절 이유 통지를 받은 경우 해당 거절 이유 통지에 따른 의견서 제출 기간 2. 거절 이유 통지에 대한 보정에 따라 발생한 거절 이유에 대하여 거절 이유 통지를 받은 경우 해당 거절 이유 통지에 따른 의견서 제출 기간 3. 제67조에 따른 재심사를 청구하는 경우 청구할 때 제2항, 제1항에 따른 명세서 또는 도면의 보정은 특허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국어 특허 출원에 대한 보정은 최종 국어 번역문 또는 특허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한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에서도 하여야 한다. 제3항,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보정 중 청구 범위에 대한 보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1. 청구항을 한정 또는 삭제하거나 청구항에 부과하여 청구 범위를 감축하는 경우 2. 잘못 기재된 사항을 정정하는 경우 3. 분명하지 아니하게 기재된 사항을 명확하게 하는 경우 4.
제2항에 따른 범위를 벗어난 보정에 대하여 그 보정 전 청구 범위로 되돌아가거나 되돌아가면서 청구 범위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정하는 경우 제4항,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기간에 보정을 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보정 절차에서 마지막 보정 전에 한 모든 보정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 제5항, 외국어 특허 출원인 경우에는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42조의 3제2항에 따라 국어 번역문을 제출한 경우에만 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할 수 있다. 제51조, 제1항, 심사관은 제47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보정이 같은 조 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거나 그 보정에 따라 새로운 거절 이유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하면 결정으로 그 보정을 각하하여야 한다. 다만 제67조 A에 따른 재심사의 청구가 있는 경우 그 청구 전에 한 보정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항, 제1항에 따른 각하 결정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붙여야 한다. 제3항, 제1항에 따른 각하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다. 다만 제132조의 3에 따른 특허 거절 결정에 대한 심판에서 그 각하 결정에 대하여 다투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2조, 제1항, 특허 출원인은 둘 이상의 발명을 하나의 특허 출원으로 한 경우에는 그 특허 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에 그 일부를 하나 이상의 특허 출원으로 분할할 수 있다. 다만 그 특허 출원이 외국어 특허 출원인 경우에는 그 특허 출원에 대한 제42조의 3제2항에 따른 국어 번역문이 제출된 경우에만 분할할 수 있다. 1. 제47조 제1항에 따라 보정을 할 수 있는 기간 2. 특허 거절 결정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의 기간 제2항, 제1항에 따라 분할된 특허 출원이 있는 경우 그 분할 출원은 특허 출원한 때에 출원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분할 출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적용할 경우에는 해당 분할 출원을 한 때에 출원한 것으로 본다. 1. 분할 출원이 제29조 제3항에 따른 다른 특허 출원 또는 실용신안법 제4조 제4항에 따른 특허 출원에 해당하여 이 법 제29조 제3항 또는 실용신안법 제4조 제4항을 적용하는 경우 2. 제30조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3. 제54조 제3항을 적용하는 경우 4. 제55조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제3항, 제1항에 따라 분할 출원을 하려는 자는 분할 출원을 할 때에 특허 출원서의 그 취지 및 분할의 기초가 된 특허 출원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4항, 분할 출원의 경우에 제54조에 따른 우선권을 주장하는 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서류를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도 분할 출원을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특허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제5항, 분할 출원이 외국어 특허 출원인 경우에는 특허 출원인은 제42조의 3제2항에 따른 국어 번역문 또는 같은 조 제3항 본문에 따른 새로운 국어 번역문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후에도 분할 출원을 한 날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는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제42조의 3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국어 번역문을 제출할 수 없다. 제6항, 특허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한 명세서에 청구 범위를 적지 아니한 분할 출원에 관하여는 제42조 AJ 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후에도 분할 출원을 한 날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는 명세서에 청구 범위를 적는 보정을 할 수 있다. 제53조 제1항 실용신안 등록 출원인은 그 실용신안 등록 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에서 그 실용신안 등록 출원을 특허 출원으로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그 실용신안 등록 출원에 관하여 최초의 거절 결정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이 지난 경우 2. 그 실용신안 등록 출원이 실용신안법 제8조의 3제2항에 따른 외국어 실용신안 등록 출원인 경우로서 변경하여 출원할 때 같은 항에 따른 국어 번역문이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 제2항, 제1항에 따라 변경된 특허 출원이 있는 경우에 그 변경 출원은 실용신안 등록 출원을 한 때에 특허 출원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변경 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9조 제3항에 따른 다른 특허 출원 또는 실용신안법 제4조 제4항에 따른 특허 출원에 해당하여 이 법 제29조 제3항 또는 실용신안법 제4조 제4항을 적용하는 경우
2. 제30조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3. 제54조 제3항을 적용하는 경우 4. 제55조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제3항 제1항에 따라 변경 출원을 하려는 자는 변경 출원을 할 때 특허 출원서에 그 취지 및 변경 출원의 기초가 된 실용신안 등록 출원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4항 변경 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실용신안 등록 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 제5항 삭제 제6항 변경 출원의 경우에 제54조에 따른 우선권을 주장하는 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서류를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도 변경 출원을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특허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제7항 특허 출원인은 변경 출원이 외국어 특허 출원인 경우에는 제42조의 3제2항에 따른 국어 번역문 또는 같은 조 제3항 본문에 따른 새로운 국어 번역문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후에도 변경 출원을 한 날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는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제42조의 3제3항 각 호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국어 번역문을 제출할 수 없다. 제8항 특허 출원인은 특허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한 명세서에 청구 범위를 적지 아니한 변경 출원의 경우 제42조 AJ 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후에도 변경 출원을 한 날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명세서에 청구 범위를 적는 보정을 할 수 있다. 제54조 제1항 조약에 따라 다음 각 호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9조 및 제36조를 적용할 때에 그 당사국에 출원한 날을 대한민국에 특허 출원한 날로 본다. 1. 대한민국 국민에게 특허 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인정하는 당사국의 국민이 그 당사국 또는 다른 당사국에 특허 출원한 후 동일한 발명을 대한민국에 특허 출원하여 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 2. 대한민국 국민에게 특허 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인정하는 당사국에 대한민국 국민이 특허 출원한 후 동일한 발명을 대한민국에 특허 출원하여 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 제2항, 제1항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하려는 자는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는 최초의 출원일부터 1년 이내에 특허 출원을 하지 아니하면 우선권을 주장할 수 없다. 제3항, 제1항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하려는 자는 특허 출원을 할 때 특허 출원서에 그 취지, 최초로 출원한 국가명 및 출원의 연월일을 적어야 한다. 제4항, 제3항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한 자는 제1호의 서류 또는 제2호의 서면을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서면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국가의 경우만 해당한다. 1. 최초로 출원한 국가의 정부가 인증하는 서류로서 특허 출원의 연월일을 적은 서면, 발명의 명세서 및 도면의 등본. 2. 최초로 출원한 국가의 특허 출원의 출원번호 및 그 밖에 출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면. 제5항, 제4항에 따른 서류 또는 서면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 중 최우선일부터 1년 4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조약 당사국에 최초로 출원한 출원일. 2. 그 특허 출원이 제55조 제1항에 따른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그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는 출원의 출원일. 3. 그 특허 출원이 제3항에 따른 다른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그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는 출원의 출원일. 제6항, 제3항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한 자가 제5항의 기간에 제4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우선권 주장은 효력을 상실한다. 제7항, 제1항에 따라 우선권 주장을 한 자 중 제2항의 요건을 갖춘 자는 제5항에 따른 최우선일부터 1년 4개월 이내에 해당 우선권 주장을 보정하거나 추가할 수 있다. 제55조, 제1항, 특허를 받으려는 자는 자신이 특허나 실용신안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특허 출원 또는 실용신안 등록 출원으로 먼저 한 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을 기초로 그 특허 출원한 발명에 관하여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그 특허 출원이 선출원의 출원일부터 1년이 지난 후에 출원된 경우. 2. 선출원이 제52조 제2항에 따른 분할 출원이나 제53조 제2항 또는 실용신안법 제10조 제2항에 따른 변경 출원인 경우. 3. 그 특허 출원을 할 때의 선출원이 포기, 무효 또는 취하된 경우. 4. 그 특허 출원을 할 때의 선출원이 특허 여부의 결정, 실용신안 등록 여부의 결정
또는 거절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확정된 경우 제2항, 제1항에 따른 우선권을 주장하려는 자는 특허 출원을 할 때 특허 출원서에 그 취지와 선출원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3항, 제1항에 따른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특허 출원된 발명 중 해당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선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과 같은 발명에 관하여 제29조 제1항 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30조 제1항, 제36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96조 제1항 제3호, 제98조, 제103조, 제105조 제1항 제2항, 제129조 및 제136조 제4항, 실용신안법 제7조 제3항 제4항 및 제25조, 비자인보호법 제95조 및 제103조 제3항을 적용할 때에는 그 특허 출원은 그 선출원을 한 때에 특허 출원한 것으로 본다. 제4항, 제1항에 따른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특허 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 중 해당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선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과 같은 발명은 그 특허 출원이 출원 공개되거나 특허가 등록 공고되었을 때에 해당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선출원에 관하여 출원 공개가 된 것으로 보고 제29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본문 또는 실용신안법 제4조 제3항 본문, 제4항 본문을 적용한다. 제5항, 선출원이 다음 각 호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선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 중 그 선출원에 관하여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에 대해서는 제3항과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선출원이 제1항에 따른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출원인 경우 2. 선출원이 공업 소유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 협약 제4조 D에 따른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출원인 경우 제6항, 제4항을 적용할 때 선출원이 다음 각 호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더라도 제29조 제7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선출원이 제201조 제4항에 따라 취하한 것으로 보는 국제특허 출원인 경우 2. 선출원이 실용신안법 제35조 제4항에 따라 취하한 것으로 보는 국제실용신안 등록 출원인 경우 제7항, 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우선권 주장을 한 자는 선출원 1부터 1년 4개월 이내에 그 우선권 주장을 보정하거나 추가할 수 있다. 제56조, 제1항, 제55조 제1항에 따른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선출원은 그 출원 1부터 1년 3개월이 지난 때에 취하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선출원이 다음 각 호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포기, 무효 또는 취하된 경우 2. 특허 여부의 결정, 실용신안 등록 여부의 결정 또는 거절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확정된 경우 3. 해당 선출원을 기초로 한 우선권 주장이 취하된 경우 제2항, 제55조 제1항에 따른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특허 출원의 출원인은 선출원의 출원 1부터 1년 3개월이 지난 후에는 그 우선권 주장을 취하할 수 없다. 제3항, 제55조 제1항에 따른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특허 출원이 선출원의 출원 1부터 1년 3개월 이내에 취하된 때에는 그 우선권 주장도 동시에 취하된 것으로 본다. 다 읽었습니다.